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장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 뒤 배경이 보통 항상 변함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여기에 지도가 하나 생겼죠. 제가 저쪽에 있던 지도를 일로 옮겼는데요. 틈틈이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지번과 위치를 다 외우려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물어보셔도 어떤 위치든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도를 설치해 놓은 거니까 길 모르시는 분들도 언제든 사당동에서 시작좋은 부동산을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지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역모기지론이라고 이제 해요. 이게 영어로는 리버스 모기지인데 리버스가 이제 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역이에요. 반대. 우리나라가 이제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연금이 이제 많이 취약하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연금 이제 최불암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제 주택연금 많이 나와 있죠. 광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3중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1차적으로 당연히 국민연금,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2차적으로 개인연금, 개인들이 이제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혜택을 주거나 세제 적격이라고 해요. 소득공제를 주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이제 내는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하는데 소득공제로 많이 유도를 하면서 개인연금을 불입해서 추후에 노후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노년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많이 이제 장려를 하는 거고요. 경제를 이제 이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이유, 원인, 메커니즘들을 조금 이해하게 돼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사실 지식이 되게 해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쉽게 풀어헤치고 되게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제 주변 지인들이 영상을 보고 되게 쉽게 올렸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용어나 아니면 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모기지론이라는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내 집에 있는 주택 자금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달 수령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종신형이 있고 뭐 혼합형이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누는데 집값을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집값을 대비해서 내가 종신토록 한 달에 얼마씩 받겠다라는 건데요. 이 모기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원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몰티지, 모기지라고 하는 게 몰트가 앞에 MORT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이지가 저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당. 이 모기지를 한 단어로 하면은 뭐 죽을 때까지 저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갚아나가는 대출제도, 그래서 모기지론이 론이 대출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대출 갚는 종신형 상환 방식,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활성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장기 주택자금 마련 대출 이런 식으로 많이 상품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통 30-40년 정도를 갚아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뭐 아니면 거치기간 몇 년 두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원금을 갚는 방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즘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보통은 원리금을 한 번에 동시에 상환해요. 원리가 원금 플러스 이자, 그 두음법칙 적용해서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역모기지론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주택 저당 대출이라고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 여기냐면은 보통 내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데 이거는 역으로 내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내 주택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준다라고 해서 역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내가 매수할 때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 년 동안 받아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어떡해? 돈을 다 쓰고 하면은 나중에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한테 돈을 물게 하나? 뭐 내가 빚을 주고 죽을 수는 없는데 라고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핵심은 이 주택연금이 장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이라고 칠게요. 5억의 감정평가 가격을 받아서 이제 5억을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제가 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니면
매월 받는 금액이 돈을 내 집값을 초과한 거예요. 그 해당 기준 시가에. 그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6억을 쓰고 죽었어요. 그러면 1억을 내가 더 썼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나 내 가족한테 이 빚을 물리지 않아요. 초과해서 썼으면 그냥 그거를 나라에서 그냥 안고 가요. 나라에서 그냥 손실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내가 돈을 덜 쓰고 죽었어요. 한 2억밖에 못 쓰고 죽었어요. 어차피 근데 이 집은 내 집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결과적으로 이건 나라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럼 3억은 어떻게 팔고 나서 3억을 뭐 나라가 가져가?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또 가족한테 나눠줘요. 매각하고 나서 이제 쓰고 그 본인이 쓰고 나서 사망하고 나중에 남은 돈을 다 가족한테 돌려줍니다. 자, 그럼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이게 주택연금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모든 집이 다 나오진 않고요. 먼저 첫 번째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60세가 넘어야 돼요. 주택이 1주택자일 경우에는 고가주택 9억 초과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2주택이어도 합산주택 가격이 9억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조건은 전세권이나 아니면은 저당권 등등의 이제 을구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리고 다주택자여도 합산주택 가격이 9억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고가주택이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은 3년 내에 한 주택을 팔면은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 건물 같은 이렇게 복합용도 건물 있죠. 예를 들면 상가주택 1층에 사무실이나 상가 쓰고 2, 3층 주택이거나 뭐 이런 식의, 이런 집 같은 경우는 합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택 면적이 상가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받냐라고 하면은 두 군데로 크게 나눠지는데, HF라고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주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이제 민간 대출이죠. 민간으로 해줄 때는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로워요. 뭐 9억 초과 2주택자도 가능하고, 예전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9억 초과 2주택자도 대출을 영모기지론을 내주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단점은 60세 이전에 사용하시는 분들만 대출을 내줘요. 하지만 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설정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연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시지급 방식하고, 두 번째로는 50% 이내 한도에서 이제 일시금으로 내가 설정해놓은 금액 한에서 50% 한도로 일시금으로 한 번에 출금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종신 혼합 방식인데, 나머지 50%는 똑같이 종신으로 받고 나머지 50%는 이제 일시금으로 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나와 있고요. 네, 오늘도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영어로는 역모기지론,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데, 어원은 몰트, 죽음이라는 뜻과 게이지, 저당이라는 뜻이 합쳐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갚는, 그러니까 보통 3, 40년 동안 갚는 그런 모기지론을 빗대어서 역으로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내 집을 내주는 이런 식의 대출이다 라고 해서 역모기지론이라 불린다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일반 모기지, 일반 대출은 내가 대출을 받고 이제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이지만, 역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매월 빌려서 쓰고 나중에 한 번에 상환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통 하지만 민간 대출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연령 차이나 연령 제한이 조금 차이가 난다. 60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게 있고요. 자, 네 번째, 대상 주택이 가능한 경우. 첫 번째로는 일반 주택 9억을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 되는데, 단 다주택자여도 9억을 합산 주택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9억 초과 주택, 2주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1주택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해당 주택에는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같은 권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임차권이라는 게 지금 뭐 이제 을구에 설정된 임차권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를 주고 있는 집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본인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될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종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집일 경우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형, 종신혼합형이 있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돈을 매월 받는 거고, 종신혼합형은 일부 돈을 출금을 해서 한 번에 쓸 수 있기도 하고, 나머지 돈에 관련해서
이제 종신토록 받는다. 보통 50% 정도가 혼합형을 사용한다. 50%라는 게 50%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 혼합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면적이 크면 그 집은 주택연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인 복지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면 내가 집값이 얼마인데 이 집값을 바탕으로 돈을 더 썼다 라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상속인에게 돈이 가는가, 돈을 청구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여부인데요. 좋은 거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집값보다 돈을 더 쓰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금융공사의 손실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또 장점이 내가 돈을 다 못 쓰고 죽었다라고 하면은 돈을 가지고 매각을 할 때 나라에서 이제 집이 넘어가잖아요, 나라로. 그러면 집을 판 금액의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이제 돌려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사실 점점 대두되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정말 늘어나고, 항상 다큐멘터리나 뉴스에도 많이 보다시피 노년 빈곤층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이나 뭐 그런 미래 계획을 정말 차분하게 세우고 있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자가주택을 갖고 계시다면 생활자금이 준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서 이런 연금 제도가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3대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이게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근로소득자들을 의무로 내지만, 그게 아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되게 이제 취약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모델하는 친구들, 연기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데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연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젊을 때 넣어야 된다. 보험이랑 연금 이 두 가지,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군대, 세 개는 빠를수록 좋다. 아, 네 개구나. 청약통장. 이 네 개는 무조건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빠른 게 돈 버는 거예요.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망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없다 손 쉬고 조금씩 넣으면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되어 있을 거고, 끝으로 세 번째 주택연금,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역모기지를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삼중으로 연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신다면 노후에도 여행도 한 번씩 다니시면서 의료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짧은 시간 아니었지만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항상 많은 내용을 말하고 싶다 보니까 항상 조금 이렇게 말이 더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